네, 이슈를 보는 남자 시간입니다. 중요한 이슈에 대한 증권가의 시각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죠. 자, 이 시간 이투데이 김시영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코스피 지수는 북한의 로켓 발사 소식에도 불구하고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 고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많죠. 그렇습니다. 네, 그중 첫 번째가 이 선물 옵션 만기일인데요. 오늘 이 옵션 만기 영향과 향후 지수 향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제 지수 상승을 했는데요. 어제 마감 지수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 상승을 하면서 197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미국 재정절벽 협상에 대한 낙관론과 또 미국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는데요. 이 때문에 코스피는 기관이 순매수세를 나타나면서 상승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이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를 나타낸 점과 또 프로그램이 지난 10월 29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4천억 원 이상의 그 물량을 사들이면서 강세 마감을 했는데요. 장중 북한의 그 장거리 로켓 발사 소식이 전해졌지만 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 주식시장의 방향성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12월 옵션 만기일 그리고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이 있는데요. 우선 일단은 옵션 만기 영향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네, 올해 그 마지막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은 대체적으로 소폭 매수세가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좀 우세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동시 만기일은 계절적 특수성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전개가 좀 나타나긴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1월 옵션 만기 이후에 차익거래는 지난 7일 기준으로 8,400억 원의 순매수 누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주체별로는 국가지자체가 5,600억 원의 차익거래 순매수 누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국가지자체를 제외한 국내 기관인 투신권은 약 2,700억 원의 순매수를 기록을 했고 또 외국인은 소폭의 순매수만을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 만기일에는 물량 부담 크지 않을 것이다. 이게 시장의 중론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배경 때문인가요? 네, 증권가에서는 현재 시점은 그 배당이라는 계절성이 있다는 점을 좀 반드시 좀 감안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 국내 주체에도 추가적인 매수 여력이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을 할 때 연중보다 수급이 좀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국가지자체 주식 비중이 연중 고점과 저점의 중간 수준에 위치해 있다는 분석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겠는데요. 올 연말까지 국가 지자체의 주식 비중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으로 만약 스프레드 수준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면 국가 지자체는 이번 만기일에 자금을 집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다만 내년부터 국가 지자체에 적용되던 거래세의 그 면제 조치가 해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국가 지자체의 차익 거래의 청산 가능성은 항시 열려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이 경우 시장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제한적인 매수 우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은 중립 이상의 차익거래 스탠스를 유지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시장에서 옵션 만기 물량이 출회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면 지수 상승을 좀 예상해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문제는 지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주도주가 좀 부재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만으로 좀 부족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삼성전자는 0.95% 오르면서 149만 원까지 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최근 주식시장은 삼성전자에 좀 크게 의존하는 경향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증시가 추세적 상승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삼성전자와 함께 시장을 선도할 주도업종 내지는 주도주의 부상이 반드시 수반이 돼야 한다는 것이 증권가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업종별 순환매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주식시장의 추세적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수급이 뒷받침해준다면 지수 상승의 추세는 상당 기간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만으로 부족하다면 아무래도 시장은 자동차주에 좀 기대를 많이 걸게 될 텐데요. 이 국내 증시의 버팀목 역할을 지난 언제였죠? 중순이었나요? 이달 중순쯤에 6, 7, 8월쯤에는 전차 군단이 좀 견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좀 짚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해와 올해를 거치면서 국내 주식시장이 그나마 선방할 수 있었던 것은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전면에 내세운 이른바 전차 군단이 주도주로서 시장을 견인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이 증권가의 그 대체적인 분석인데요. 하지만 한동안 지수가 주춤했던 것도 바로 주도주 공백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살아나면서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업종이 되살아나야 그 전차 군단의 위용을 갖추면서 업종별 순환매의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증권가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현대차의 움직임이 좀 주목이 되는 이유입니다. 네. 이 최근에 현대차라든지 이 기아차들의 그 자동차주들의 움직임을 좀 보면은 시장에 이런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여의도의 시각 어떻습니까? 네, 올 들어 자동차주가 좀 계속 질주를 해온 모습이 보였는데요. 하반기 들어서는 연비 문제 등으로 인해서 상승세에 좀 제동이 걸린 모습 보였습니다. 자동차 연비 과장 파문 이후로 신저가 행진을 보이던 자동차 관련주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좀 재차 상승세로 돌아선 모습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 자동차 3인방은 미국에서 연비 과장 문제로 주가가 곤두박질 쳤을 당시와 비교했을 때 최근 10%가 넘는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자동차주의 그 재기 가능성 좀 높이고 있습니다. 판매 동향을 봐도 그리 나쁘지 않은데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현대 기아차의 그 미국 판매 대수는 10만 8,130대로 전년 동기보다 23.4%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시장 점유율도 8.4%에서 9.2%로 상승을 해서 7위에서 6위로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기아차 역시 지난달 국내에서 4만 4,400대, 또 해외에서 21만 3,757대 등 모두 25만 8,157대를 판매를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부분 파업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있어서 좀 염려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만 원만히 해결이 될 경우에 그 자동차주의 상승 모드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증권가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증권사 분석에 따르면 현대차는 내년 10%의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영업이익은 보수적인 환율 전망에도 불구하고 9조 5천억 원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대차와 그 기아차 등 이른바 그 현대 그 자동차 주들이 이 같은 위기를 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 대목입니다. 네, 만기일인 오늘 매수 우위가 기록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자동차주가 두더지로 부상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슈를 보는 남자와 함께 옵션 만기 영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